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경제 신축년 설 연휴를 맞아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투자 하이킥을 위한 주린이 특집. 새로 주식 투자에 입문한 소위 주린이들, 주식 초보를 일컫는 말이죠. 왕초보 투자자들의 갖가지 궁금증을 하이킥으로 날려버리고 투자 수익률이 높이 하이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고요. 한 분 더. 최근에 주식 투자에 입문했다는 주린이 대표로 뽑힌 거 맞아요? 이하나 리포터입니다. 자칭 대표입니다. 자칭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021님께서요. 들으시다가 바로 문자 주셨어요. 주식 초보요? 저 부르셨나요? 계좌 튼 지 일주일 차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주식 태아입니다. 주식 태아. 네. 겁나서 엄마 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시는데. 예, 시작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네. 우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연휴 첫날 저녁인데 이렇게 와주셨어요. 홍춘욱 대표님. 네. 뭐 할 일이 없으셨습니까? 아, 예. 전 너무 오늘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아하. 푹 쉬다가 이렇게 네. 코에 바람 넣으러 나왔습니다. 아하. 이하나 리포터 정말 주린이 맞아요? 네, 저는 네. 계좌 튼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이요? 뭐 어린이 축에도 웃기죠. 주식 아하. 영유아 수준이죠. 네. 어린이집 이제 들어가신?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네. 그 목돈 모을 때 적금으로 안정자산을 모았는데 지금 네. 금리 너무 낮잖아요. 나만 안 하나? 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돈을 언제 버나라는 네. 생각에 예. 막차를 타게 된 거죠. 아하, 그러시군요. 네. 주린이로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주식 초보자, 주린이 청취자분들도 투자와 관련한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홍 대표께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증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로 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는 공짜입니다. 홍 대표님도요.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봐.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 하지 마시고요. 설 연휴 특집이니까 평소처럼 아주 넉넉한 웃음으로 쉽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럼 이하나 리포터에게 먼저 시간을 드릴게요. 네. 투자업계에서 무려 27년 동안 선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초고수 홍 대표께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하실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나저나 여쭤보기 전에 네. 고수라고 하시면 이것부터 여쭤봐야죠. 검증의 시간. 아하. 주식으로 돈 좀 버셨나요? 예, 부끄러운데 예. 이제 27년, 28년 했는데 네. 사실 처음에 10년은 못 벌었어요. 아. 그때도 10년. 애널리스트 생활했고 심지어 네. 또 잘 나갔었거든요. 네. 30대 리서치 팀장 했으니까 와. 엄청 고속 승진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 계좌를 열어보면 허탈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아니 그건 뭔가요? 예. 다른 사람만 이제 도와드리고 본인은 그렇죠. 아하. 완전 헛똑똑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똑같은 마음.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아하. 젊잖아요. 네. 특히 우리 이 남자들이 또 문제가 네. 이게 허세가 여기에, 과시욕 이런 거. 예, 거기다 또 빚도 내고 아. 비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3종 세트를 다 했어요. 서두른 네. 데다가 과시하고 그러니까 번 것도 얼마 없으면서 아하. 좀 이렇게 지출은 또 늘고 거기다 이제 빚까지 냈다가 굉장히 고생하고 아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장가가고 철이 들었고요. 결혼이 네, 결론은 틀리게 해드린. 결혼으로 돈을 아하. 벌었다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거는 첫 번째 질문 드린 거고요. 진짜 궁금했던 거는요. 네. 저는 육아를 하면서 그 주식 계좌를 계속 보면서 이게 상한가가 언제고 하한가가 언제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적기에 딱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기 재우고 늦게나마 저녁 시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고 싶을 때 또 언제 사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자 예약하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마감한 그 종가에 100원 정도 덧붙여가지고 사자 예약을 걸어두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바로 거래가 성사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자 예약하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맞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경매하듯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랑 똑같습니다. 네.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베이나
옥션이나 뭐 등등 여러 우리 경매 사이트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요. 특히 직구 해외 직구할 때 가면 이제 그 판매자가 이제 주식을 팔려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사러 갔는데 이분이 딱 옆에다가 옵션을 놔놔요. 뭐냐면 지금 뭐 자기가 시작하는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250불 내면 바로 낙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시장의 가격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그 가격 주고 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100불 올려놨습니다. 110불 하고서 걸어놓잖아요.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전부 주식을 사자 하고 이제 우리 MTS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을 딱 열어서 사자 이렇게 누르면 그 예약 주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예약 주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금 하나씩 하신 일반 예약 주문. 그러니까 그날 오늘 우리가 예약 주문을 걸어놓은 다음 날 그 가격이 오면 체결되는 게 예약 주문. 두 번째 이걸 갖다 기간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기간.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9만 원인데 나 8만 9천 원 되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내일 날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기간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 가격이 오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매일 주문을 몇 주씩 할 수 있게끔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뭐냐면 기간 예약 지정 주문이라는 건데 그 세 번째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져서 적어도 제가 리서치 팀장했던 회사는 저도 이제 여기다 계좌를 등록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많이 써봤는데 예약 주문 굉장히 쉬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MTS 열고 주문하기 넣고 옆에 보면 예약 주문이라는 주문 유형이 딱 나오거든요. 그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약 주문. 예약 주문. 옥션이나 이베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같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들으시다가요. 지금 거래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취자 질문이 막 들어왔습니다.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4528님께서요. 질문요. 저요. 손 드셨고요. 주식을 매도한 후 2일간, 이틀간 증권사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가 안 되던데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휴일이 있는. 휴일. 그러니까 이 거래일이 지난 다음에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습관이에요. 이게 외환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선물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현물한? 그 우리가 스팟 프라이스로는 지금 현물 가격 같잖아요. 그게 사실은 2일 뒤에 거래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통신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고 또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거 거래하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휴일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틀이라는 시간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행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결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여러 이유가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현물환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들 오늘 가격이네 그러는데 아니요. 2일 뒤에 결제됩니다. 이러면 다들 놀라시죠. 옛날에 전통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휴일 문제들 또 이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휴일 들어가기 때문에 휴일 들어가는 경우는 그 뒤로 조금 더 늦춰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거래일 후에 입금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시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샀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좀 뭐 괜찮다는 거. 서학개미시네요. 서학개미. 주린이가 서학개미까지. 좀 샀어요. 샀는데 저 이 해외 주식 사는데 거의 한 2,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방법을 몰라서 공부하고 사느라고 틈틈이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육아하고 나면 9시부터 졸리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밤 11시 반부터 시작이잖아요. 너무 졸려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다시 사고 했거든요. 근데 꼭 그 밤 11시 반에서 새벽 6시 사이에만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똑같습니다. MTS에서 예약 주문 누르시면 외국 이것도. 주식도 예약 주문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때문에 사실 예약 주문이 굉장히 유용해요. 저희들 사실 저도 옛날 이야기지만 근무 시간 중에 이제 물론 증권사 안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주문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그래 바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약 주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상 예약 주문은 다음 날 거래되는 걸 할 수 있고 기간 예약 주문도 있어서 한 10일 동안, 20일 동안 그 가격 오면 사자팔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했던 증권사는 기준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데 회사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시도해 보시면 네. 이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왜냐? 그래야 거래가 잘 되니까. 네, 그러면요. 이렇게 외국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시차 문제는 예약 주문을 해결한다고 해도 환율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맞아요. 네, 이게 수학개미분들이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네. 뭐 테슬라 예를 들어서 예, 막 10배씩 오르는 주식들이 숱하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비용은 잘 생각 안 하시는데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아하. 그래서 증권사마다 캠페인 꼭 이야기합니다. 네. 증권사 저는 이 해외 주문을 할 때 증권사를 한 군데만 이용하는 것도 참 뭐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증권사들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갑자기 우리 그 마트 가면 갑자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가 그 전에 7만 원인데 네. 지금 5만 원입니다 이러면서 네.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그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해줍니다. 수수료 할인 이벤트. 예, 환전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해줍니다. 아하. 예,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꽤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문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데 네. 거의 제로이잖아요. 근데 이 해외 주식은 대체로 한 0.2에서 0.3% 정도로 상당히 수수료가 높아요. 전체 가액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환전 수수료도 높고 여기다가 더 나가서 주식 매매 수수료도 높으니까 예. 자주 매매하기보다는 좀 공부 좀 해서 네. 아니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네. 정말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또 주식에 관련한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요. 그 주식을 사고 팔 때 보니까요. 시장가라는 게 있고 지정가라는 게 있는데 뭐 초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저는 그냥 지정가로 사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과연 저 시장가는 무엇일까? 나도 건드려 볼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까 옥션이나 이베이 이야기할 때 바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시장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러 갑니다. 가면 뭐 주식 매매해 보신 분이나 부동산 매매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사자 팔자 가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사러 갔습니다. 가상의 가격입니다. 9만 원에 사고 싶은데 팔려는 사람은 9만 1천 원이에요. 자, 제가 사고 싶은데 바로 사고 싶다면 사자 쪽에 그냥 제가 가격을 팔자 쪽에 올려버리면 되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9만 1천 원. 예. 사자와 팔자가 팽팽히 네. 다루고 있을 때 네. 같은 내가 지금 가격으로. 바로 결제해버리고 바로 사고 싶으면 아하. 9만 1천 원으로 사자 주문을 바꿔내면 되죠. 아하.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매물에 맞춰서 거래를 바로 시켜주는 게 시장가다. 시장가. 그리고 옥션으로 생각하거나 이베이로 생각하면 즉시 구입가. 아하. 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손해를 조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좀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수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되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촘촘해요. 맞아요. 네. 대단지입니다. 네, 대단지 정말 아파트를 가면 아파트 매물도 많고 또 매수자도 많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대형주는 촘촘하게 있으니까 시장가에도 큰 손해가 없다. 아. 그러나 거래가 좀 드문 종목들, 뭐 소형주라고 부르거나 또 아파트로 이야기할게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매물이 잘 없잖아요. 네. 1년에 몇 건 거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시장가로 사거나 팔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럴 때는 가격 변동이 크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이하나 리포터 궁금증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주린이로서 네,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로 최근에 이제 일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젊은 사원들은 오전 9시만 되면 화장실로 뛰어간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요. 우습기도 하고 뭐 우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홍 대표님 지금만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99년에 그랬습니다. 99년 외환위기 때. 네,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 예.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을 모은 지표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게 26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정말입니다. 26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게 1년 만에 1000포인트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3배 반, 개별 종목은 10배가 속출했어요. 예. 거기다가 또 지금이랑 분위기도 비슷한 게 정보통신붐,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 넷스케이프 뭐 완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그 시대를 바꿀 것 같은 혁신의 총화들이 네. 다 나오면서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들이 주식에 집중됐고 아하. 뒤에 무슨 닷컴, 테크 네.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가면 주가가 그날 상한가를 치는 아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은 똑같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특히 그때 지금이랑도 비슷한 게 그때 우리나라 한때 시장 예금 금리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60포인트죠. 그 금리에 버텨낼 회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아하. 다 망할 거라고 걱정했죠. 근데 이제 그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7%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금리가 25%가 7%됩니다. 갑자기 그럴 때도 있었네요. 예,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했죠 우리가. 세상에. 제로 금리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다 갑자기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지금은 이제 네. 백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뭐 쫓기는 마음까지. 그래서 정말 그때는 특히 그 스마트폰이 또 보급되기 전이어서 주식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고객 뭐 전화 왔어요. 화장실 갑니다. 그러고 전화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셨군요. 그 말씀 주셨지만 정말 금리는 급락하고 주가 지수는 폭등하고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리면 내가 안 하면 손해 볼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 씨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뛰어들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주식에서 돈 벌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증권사 명색이 애널리스트고 나중에 팀장까지 지낸 사람이 주식에서 돈 번 게 처음에 초기 10년은 못 벌었어요. 이 좋은 장에도 못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성급했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너무 시장이 쉬워 보여요. 사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과다네요. 네, 자신감이 막 저희들 말하는 걸로는 이제 뿜뿜 이러면서 네. 자신감이 막 올라오면서 예. 마치 세상을 내가 다 알고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하.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될 때 좀 너무 과도하게 저희가 너무 낙관론에 취해서 투자를 하다가 좀 어려운 장이 나타나고 할 거면 좀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판다기보다는 더 살려고 하고 또 돈을 더 가져오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오늘 우리 방송에서 배우는 기본 지식들도 익히시고 또 네. 특히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가에 대한 이 금융시장에 두 가지의 거대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 같은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하고 하면 조금 더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거군요. 네. 돌발 코드. 네. 저는 놀랐는데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고향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된 2021년 설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MBC 라디오 퀴즈계의 전설 이하나 리포터를 모셨으니까 당연히 퀴즈가 나가야죠. 준비되셨죠? 네, 제가 안 하고 가면 섭섭하죠. 자, 오늘은 특별히 홍춘욱 대표님과 같이 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I'm ready. 네, 주식은 정말 과학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사면 내리고요. 제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요. 지금도 그래서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제가 확실하게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뭡니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예, 2,000만 원 들고 와서 아무 종목 사면 한 달 뒤에 1,000만 원으로 개미들이 전문가께서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하시면 안 되죠. 개미들 피눈물 납니다. 그러면요. 그러게 말해요. 어쨌든 한 번 사면 그날 최고 가격까지는 올라가야 내가 잘 샀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승 제한폭 혹은 뭐 상한가라고 또는 뭐 상승의 제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상하니까. 네. 우리 증시에서는 이 상승 제한폭 이게 30%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는 뭐 이제 15%또 그 전에는 8% 4%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점점 시장이 좀 선진화됐다 또는 투자자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라는 믿음 속에 조금씩 바꾸는데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 상승 제한폭, 하락 제한폭이 아예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루에 80% 폭락하는 무제한. 주식도 본 적 있습니다. 우와. 자, 그럼 두 분 말씀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릴 텐데요. 홍춘옥 대표님이 벌써 거의 다 떠먹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 증시는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제한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15%였고 현재는 30%인데요. 이렇게 30%라는 제한폭까지 상승한 최고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자, 홍 대표님 보기 주시죠. 네, 2개 드리겠습니다. 1번 상한가, 2번 하한가. 아하. 이거 저도 맞추겠어요. 이 주식 태양인 저도 맞추겠습니다. 이건 정말. 네, 아시는 분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공짜인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요. 투자 하이킥을 위한 주린이 특집 잠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주식 초보 특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부터 알려주셔야죠. 이하나 리포터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상한가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네. 3928님 정답 상한가요. 주식으로 폭망한 가정입니다. 아이고. 1909님 상한가 25년 전 산 주식이 아직도 마이너스 83%네요. 물타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 홍 박사님 물타기가 뭐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9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예. 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됐어요. 안 돼요. 네, 그럴 때 이제 5만 원이 됐더라도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네. 추가적으로 돈을 더 투입해서 5만 원에 더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근데 25년 전에 산 주식이 마이너스 83%다? 이게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행운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뀐 코로나 세상에서 네.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10배, 20배도 나는데 반대로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소외돼 있거나 더 나가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잠수함 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8783님은요. 상한가요. 집에서 설 음식 만드는 중에 젖은 손으로 어렵게 보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3744님 1번 상한가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귀신은 알겠죠? 모를걸요? 네. 미래리라. 예. 네. 이분은 정답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3872님 상한가 상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의원에 치료하러 갔어요. 가인이여라. 네, 5분을 더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자 특집 지금 네.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나요? 저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예, 질문 주시죠. 네. 그게 주식은 팔고 사고 적기도 중요하지만요.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지만 나중에 높이 평가될 것을 예상해서 숨어있는 우량주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안목이 없다는 거죠. 이런 안목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방금 이야기하신 하나 리포터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목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08년의 일이었어요. 이거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해운업계에 계시는 분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호황이었잖아요. 예. 중국 붐. 네. 특히 북경 올림픽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물동량이 증가해서 해운주들이 날아갈 때였습니다. 아하.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을 때였죠. 근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40년 그 일을 하신 분이었는데 홍 박사 나 이거 우리 회사 주식이지만 다 팔 건데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운임으로는 수출해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이 가격에서는 내가 40년을 봐왔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비싼 운임을 내고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면 남는 게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이는 해운회사 어마어마하게 주가 비쌌습니다.
그걸 팔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등에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자, 오늘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고 아는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하시는 게 정말 이게 이기기 쉬운 길입니다. 이게 바로 피터 린치 투자법이라는 건데요. 네. 그냥 편하게 이 피터 린치라는 분이 전설적인 투자자라고만 알아두시고요. 네. 세 분의 딸이 있었답니다. 딸만 부자예요. 딸 부자신데 네. 이 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만 주식을 사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왜? 외식을 하러 가거나 또 따님들이 성장해가고 청소년이 되니까 스타킹도 사고 속옷도 사고 네. 여성 의류를 사는데 너무 평가를 좋게 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직접 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 회사 정말 괜찮네. 그래서 샀더니 그게 10루타라고 하는데 10배 난. 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라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아주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승률 1위부터 10위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하. 이걸 저희는 이제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모멘텀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잘 간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전략을 쓰려면 꼭 기술적 분석을 하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저희 들어보신 적 없어요? 손절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네, 없어요? 손절가 뭐 그러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거는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 손실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팔아야 돼. 이 손절매를 하기 위해 뭐 이동평균이니 뭐니 하는 기술적 분석들을 쓰는 건데요. 네. 제가 왜 이 두 전략을 함께 알려드렸냐? 이게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양대 당파입니다. 예, 사색 당쟁 할 때 본인 서인 나오는 것처럼 가치 투자파와 예. 네. 모멘텀파가 근데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 사이에서 뭘 결정할지는 다 저의 몫인 거네요. 그렇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아까 피터 린치파가 좋아 보여요. 왜?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네. 문제는 그게 이제 시간도 없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계신 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종목들만 간다. 세상이 그래서. 그렇더라는 거죠. 네. 그걸 이용한 전략이 모멘텀 전략인데 이 모멘텀 전략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가다 꺾이면 큰일 나겠죠. 네. 왜냐하면 급등했으니까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막기 위해 손절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두시면 이게 양대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얼치기 같이 투자하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고생하실 때 예. 네. 그 뒤로도 뭐 고생을 오래 했고요. 네. 이 두 가지 파가 있으니까 공부의 방향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멘텀파, 모멘텀 또 파. 워렌 버핏, 뭐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 이런 사람이 쓴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가치 투자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자들이 엄청나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0133님은요. 저는 제가 34년 근무했던 회사 주식만 합니다. 이분 같이 이분은 투자파네요.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 가치 투자파. 네. 시네요. 잘 이런 아는 분들이 분. 고수가 네. 많습니다. 잘 아시니까 정말. 그렇죠. 그리고 견딜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라. 그렇군요. 그리고요. 7412님은요. 칠순 훨씬 넘은 세종 사는 노인입니다. 항상 듣습니다. 저 한 20년 넘은 국민주, 한전주 5주 있습니다. 이거 처분하려는데 창피해서 누구에게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살짝 알려주십시오. 살짝 알려주세요. 살짝 네. 저 같으면 팔 것 같습니다. 아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나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 증권사에 가시면 자기 주식이 어디 있는지 일단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결제원이라는 통합 전산이 있습니다. 본인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랑 성함 그것만 말씀 가지고 주시면 있으시면 그냥 계좌만 만드시면 아. 자기 주식이 어디 있는지 어느 증권사에 있든지에서 거래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검색된단 말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주식은 증권사에서 어느 증권사를 가도 거래할 수 있는 그 주식은 내 거니까. 네. 여기는 그냥 거간하는 곳이니까 아하. 편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팔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 한국전력 주식이 참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한때 국민주였는데 그랬죠. 이 주식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 지난 20년간 네. 이렇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보다는 조금 올라 있지만 네. 못 오르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시대의 흐름에 지금 좀 소외돼 있다 보니 아하.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젊은 네. 분이면 좀 전환의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연세 많으시니까 차라리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손주들 좀 용돈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네. 또 너무 그 갖고 있다라는 자체로 또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아하. 저는 뭐 또 다른 주식 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네. 저라면 일단 네. 뭐 너무 그렇게 자괴감 느끼지 말고 네, 7412님 신분증 챙기셔서요. 휴일 지나고 나서 꼭 가까운 증권사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723님도요. 아, 저 진짜 초보라 궁금한 거 많은데 듣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많이 됐어요. 초보 특집 2탄 마련해 주세요. 저도요.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에 꼭 2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예,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예. 거에 대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대부분 저희 질문이었는데 창피하네요. ENIF팀 도움 좀 되셨어요? 오늘 별표하면서 메모 많이 했거든요. 네. 좀 저는 가치 투자파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주식 투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